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이제 올해가 10년 차잖아요. 한 2, 3년 전에 제가 Q&A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워낙 저는 제 영상에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Q&A를 여태 동안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업데이트도 할 겸 10만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인스타랑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로 조금 받아봤는데요. 우선 크게 대분류를 두 개로 나눴어요. 그냥 인간 소라에 대한 질문과 크리에이터로서의 소라에 대한 질문으로 나누어 봤는데 사실상 크리에이터로서의 소라보다 정말 저에 대한 질문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인간 소라에 대한 질문을 조금 먼저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좀 나눴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책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책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책에 관련된 질문이 많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천사와 악마라는 추리 소설이 있어요. 그 다빈치 코드를 쓰신 분이 다빈치 코드보다 그 이전에 쓴 추리 소설이 천사와 악마거든요. 제가 그거를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약간 그때부터 책의 매력에 좀 빠졌던 걸로 제 기억은 그래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정말 순수 재미 때문에 입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책 한 권. 이 인생책에 대한 질문이 한 4명인가 정도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은 인생책 3권을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해서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신영철 평론가의 인생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일단 신영철 평론가만이 가지고 있는 되게 냉철한 듯한데 그 안에 따뜻함이 있는, 다정함이 있는 글이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글을 너무너무 잘 쓰세요. 표현을 정말 잘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정혜신 작가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인데 이거는 사실 인생책이라고 해야 될까? 라고 하면은 살짝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그 인생의 역사 이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2권의 책은 사실 인생책이야 꼭 읽어 까지는 아니긴 하거든요. 일단 어쨌든 3권을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으니 그래도 바로바로 떠오르는 거를 좀 말해보자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인데 제가 2018년인가 19년인가쯤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좋았냐면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없구나 라는 거를 좀 몸소 와닿게 느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심리학 책이거든요, 이 책 자체가. 그래서 뭔가 내가 항상 이해를 못했던 어떤 인간의 군상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 첫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나의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줬고 항상 우리가 뭔가 나쁜 감정이라고 부르는 그런 감정도 있잖아요. 불안하거나 뭐 질투를 한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이런 감정들에 있어서 하나도 잘못된 건 없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약간 느끼게 해줬던 그런 책이어서 당신이 옳다라는 심리학 책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책인데 이 책도 제가 유튜버 겨울님을 통해서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사실 이 책이 줄거리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빠삭하진 않거든요. 이 책 내용도 조금 있고 그리고 책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저한테 좀 센세이션했던 책이어서 기억에 좀 남아요. 읽을 예정인 책, 받은 책들이 근래에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일부러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주라는 그 기간 안에 읽어야만 하기 때문에 책을 조금 더 읽게 되거든요. 읽을 책이 이만큼 쌓여있는데 굳이 빌렸던 이유가 그건데 요즘은 빌리지도 못해요. 지금 진짜 집에 쌓여있는 책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만약에 편집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순서, 읽을 순서가 정해지게 된다면 여기 자막으로 좀 띄워놓도록 할게요. 최애 독립서점, 수원에 옛날에 살았었는데 그때 행궁동에 브로콜리 숲이라는 독립 출판물 서점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간 독립서점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를 뽑고 싶긴 합니다. 책장 투어 계획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4월에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고 나서 짐이 좀 정리가 되면 저도 너무 해보고 싶은 콘텐츠여서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해 안에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 다음 책 관련 영상 계획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독서를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산 북스토퍼거든요. 제가 은근히 이런 독서템들 구매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 싹 모아서 한번 리뷰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또 책 관련된 영상 중에서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있으시면 언제든 뭐 DM 주셔도 되고 댓글 남겨주셔도 되니까 한번 말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책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와 또 뗄 수 없는 키워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결혼에 대한 부모님의 압박이 없는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부터 결혼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계속해서 줄창 말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부모님이 성격상 특히나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저의 자유를 되게 존중해 주시는 분이기도 해가지고 딱히 저한테 뭐라고 컨트롤하는 분들이 아니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특히 결혼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속으로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예전에 저한테 막 나는 애 낳으면은 내가 다 키워줄 수 있는데 막 약간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흘리듯이 하시는 경우는 있었으나, 그거를 너는 결혼 언제 하니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압박은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흘리듯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도 같이 귀로 흘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애관이랑 결혼관을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받은 이후에 되게 깊게 생각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따로 어떤 연애관, 결혼관이라는 거를 정립을 해놓고 살질 않았거든요. 왜냐면 사실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이런 걸 생각해보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연애관, 일단 저는 연애관은 친구처럼 편하고 즐거운 연애가 좋아요. 그럼에도 약간 그런 거 있죠. 상대방이 나를 가장 아끼고 좀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건 좀 느껴져야 돼요. 사실 그게 아니면 저는 일반 친구 관계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친구와 만약에 연인의 차이를 대봐라 라고 하면 감정상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만약에 연인이라고 한다면 1대1의 관계를 우리가 약속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정하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방식은 서로가 맞춰가는 거겠죠?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르면 와, 막 내가 뭐 하면 다 받아줘, 막 또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방이 그러라고 하면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떠한 방면으로든 내가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아무튼 연애관은 이렇게 해봤는데 이 이후에 이상형 질문이 또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그때 얘기를 해볼게요. 결혼관. 저는 일단 결혼에 크게 관심이 없고 뜻이 없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좀 조심하기로 했어요. 옛날에는 비혼주의다 라고 이제 말을 좀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누가 생겼거나 뭐 그래서 이걸 말을 바꾸겠다는 소리는 전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 바뀔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어떤 핀으로 딱 아니 너는 이거 바뀌면 안 되고 너가 이걸 지켜나가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지켜 라고 말을 하는 게 되는 분들도 당연히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고 지켜봐온 결과 확신에 찬 말을 하기가 이젠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말은 하지 않을 건데, 근데 이제 그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둘러보기를 봤는데 거기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나이 30이 보는 진짜 결혼 안 할 확률이 높은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하겠지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결혼을 진짜 안 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하겠지 라고 하는 사람은 집착이 없는데 그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것도 한번 이 기회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뭐 어떤 결혼관을 갖고 있는 걸까? 일단 저는 결혼식이 하기 싫어요. 결혼이 하기 싫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 하기 싫어서도 있어요. 이 돈 가지고 같이 좋아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겠다. 혹은 이 돈 가지고 같이 살 집에 평수를 넓히거나 방이 한 개를 더 있는 데를 해서 각자 각방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결혼식에 대한 로망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저랑 이렇게 뜻이 맞아서 결혼식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집안을 만난다면, 그러니까 이건 집안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 둘이 그거에 뜻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쪽 부모님이나 집안이 무슨 소리야? 우리 친인척한테 다 알려야지? 당연히 해야지? 라고 나와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결혼이라는 게 우리 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집안이 끼어드는 순간부터 복잡해져가지고 그거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다 감수를 할 자신이 아직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뭐 감수를 할 마음이 생겨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이 모든 가치관이 저랑 정말 무섭도록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할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또 잘 모르겠어요. 인생을 지금 뭐 이렇게 추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할 사람들은 하고 안 하면 안 하겠지. 이상형 전에 이거부터 하자.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을 물어봐 주셨는데 이성을 굳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하셨으니까 첫 번째는 솔직한 사람이고요. 이거 진짜 분명하게 하고 와야 되는데 솔직함과 여러분 무례함은 달라요. 솔직함에 가면을 쓰고 무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사회적 눈치가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 다정한 사람. 근데 그 다정함이라는 게 막 무조건 사람한테 잘해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다정하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몇 번 말해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알아요. 이 사람이 기본적인 다정함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근데 저는 그 기본적인 다정함을 갖춘 사람들을 당연하게도 좋아합니다. 다음 이상형인데요. 이거 참 저한테 질문 많이 해요. 너 소개 안 받을래? 막 이러면서 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보통 이제 외향적인 걸 많이 말하는데 뭐 키가 몇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저한테는 너무 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 물론 그건 있겠지. 난쟁이 콩자루만 하면 안 되겠지. 극단적인 사례들 아니면 그냥 멀끔하고 깔끔한 정도면은 저는 그거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안 건데 이거는 이상형이 아니라 아 이런 사람은 별로 내가 끌리지 않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랍상들을 제가 별로 안 끌려해요. 되게 더운 상들 있죠. 쌍꺼풀 진하고 티 좀 세고 여기 진하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딱히 매력 있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남자로서. 이 정도가 제 외적인 이상형인 것 같고 내적인 거를 제가 좀 많이 보겠죠. 당연히. 첫 번째 이거는 제가 바로 1순위로 대답하는 이상형의 조건인데요. 어떤 방면이든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 어떤 분들은 남자는 자아가 없어야 된다. 근데 저는 자아가 너무 없으면 제가 이성적으로 그 사람을 별로 끌려하지 않아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배우고 싶어 하겠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뭐 당연한 소리긴 한데 대화 코드가 잘 맞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무게감 있는 대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진짜 되게 가볍게 드립치고 진짜 친구 같은 관계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선이 적절하게 저랑 잘 맞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몇 대 몇이다 막 이렇게 말할 순 없고 그냥 말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이것도. 그 다음 세 번째는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여유 있는 거 아니고요. 심적으로. 제가 약간 생각보다 조금 감정적이거든요. 특히 어떤 정의롭지 못한 거나 약간 억울하거나 약간 이런 게 있으면 무슨 갑자기 발작 버튼 눌리듯이 약간의 다혈질적인 모먼트가 좀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조금 잔잔한 사람이면 좋겠다. 다음은 이제 계속 나온다. 명확한 사람인데요. 제가 잡생각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내가 타인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굉장히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기를 쓰는 타입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내가 해석할 여지를 별로 안 주고 있는 그대로 잘 말해주는 명확한 그런 사람이 좀 좋더라고요. 중요한 걸로는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상형이 아니라 그냥 필수적인 건데요. 저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어필하는 사람을 너무 싫어합니다. 이성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멘트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많이 어렵나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데 노력하는 사람이요. 노력을 아예 안 하고 사람 관계를 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해서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정도는 서로가 또 맞춰가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랑 파트에서 말이 너무 많았네요.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인데요. 이 카테고리에 너무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저번에 소개팅 썰 이후에 또 소개팅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 소개팅 앞으로 할 의사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아니 뭐 해준다고 하면 그래 이렇게 아니면 언제 또 사람을 만나보겠어 하는 마음으로 또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겠지만 근데 저는 일단 소개팅이라는 방식 자체가 앞에 제가 이상형이어서 이성적으로 어필하는 사람 막 반감된다 그랬죠. 소개팅을 그걸 전제로 깔고 나가는 만남 아닌가요? 그게 조금 불편해 나는. 다음은 카테고리가 이제 선호로 바뀌는데요. 인생 드라마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이라고 이준혁 배우랑 남지현 배우가 나온 드라마가 있거든요. 별로 안 유명한 드라마인데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인데 그냥 미치게 슬픈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상견례인데요. 이 세 개의 공통점?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다루는 어떤 장르를 좋아하나 봐요. 이 세 개 중에 한 개쯤 봐도 여러분이 후회하실 만한 작품은 없다. 인생 영화 괴물이라는 일본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렇게 두 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 컨텐츠들을 좀 좋아해요. 그 다음 인생 여행지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입니다. 저는
이때가 너무 좋았어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푸릇푸릇하고 이런 공원도 있고 여유를 가지는 나라들을 좀 좋아하나 봐요. 일단 유럽은 제가 다시 한번 리셋하러 갱신하러 무조건 가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까먹어서 유럽을 넣기도 좀 미안한 수준이고 그나마 근래에 갔던 것 중에서는 호주가 너무 좋았어요. 자, 그다음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저는 좋아하는 공간이 제 침대예요. 제가 유일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장해제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침대입니다. 최근 재미있게 본 콘텐츠 미니핑계고의 최다니엘 씨 나온 편이 있어요. 그거 진짜 너무 웃겨요. 그리고 추성훈 씨 유튜브도 최근 굉장히 재미있게 본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에픽하이 콘텐츠도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게 웃기게 잘 보고 있는 콘텐츠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꽂힌 주제, 관심사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최근에 꽂힌 주제. 서브스턴스. 이거는 제가 서브스턴스는 제 겟레디 같은 걸로 아예 한번 서브스턴스를 보고 나서라는 주제로 좀 한번 줄창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술, 화이트 와인, 위스키, 청아. 굳이 한 개를 꼭 꼽아달라라고 한다면 위스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위스키를 생각보다 그렇게 바삭하게 지식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위스키라는 술이 좋은 게 고도수이지만 맛이 있고 다른 술은 음식이랑 같이 먹게 되니까 되게 꿀꺽꿀꺽 계속 먹게 되거든요. 좀 많이. 위스키는 도수가 너무 세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고 조금씩 정말 대화 나누면서 약간의 취기도 좀 느껴지면서 분위기 좋은 술이라고 생각하고 위스키 좋은 것 같아요. 소라의 취향, 어울리는 스타일을 어떻게 찾았는지 소라님이 제 추구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전 진짜 놀란 게 저의 취향과 어울리는 스타일 저는 사실 아직도 제가 뭐가 정확히 어울리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추구미는 있죠. 강민경 씨 스타일이나 좀 이렇게 어른 여자 같은 스타일도 좋아하는데 반면에 좀 캐주얼한 것도 너무 좋아해서 제가 편한 옷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어떻게 찾았을까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저의 이미지를 계속 보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는 일이 계속 저의 이미지를 카메라를 통해 비추고 제가 편집하면서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얼굴이 생겼는지 어떤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가 어울리는지를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시도를 좀 많이 해봐야 알 수 있어요. 나 단발이 무서워 라고 해서 단발을 한 번도 안 해보면 내가 단발이 진짜로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평생 모르고 지나가요. 그래서 한번 그냥 해보고 다 돈이 들고 시간이 드는 문제라 어쩔 수는 없지만 결국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만 나의 취향을 알 수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건 있어요. 옷에 별로 큰 욕심이 없어서 그래서 더 못 찾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에 새로운 시도를 많이 안 해보니까 안 느는 거예요. 그 다음 카테고리는 인생입니다. 좌우명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건 저는 이동진 평론가님의 좌우명을 조금 빌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하루하루는 그냥 성실하게 내 루틴대로 살되 인생 전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을 많이 쓰지 말고 되는 대로 살자. 자, 이동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일주일 루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일주일에 어떤 정해진 루틴이 있지 않아요. 월수금에는 PT를 가고 막 이런 게 있을 텐데 저는 그것도 헬스장도 제가 원할 때 그냥 일주일에 2번만 꼭 채워서 가자. 습관화를 시켜놓으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다음 스트레스 해소법. 저 아이돌 노래 같이 신나는 거 들으면서 혼자 막 춤을 추고 그러면서 이제 막 흥이 나서 막 올라가면 그때 또 앉아서 또 막 편집하고 책을 읽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음악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저한테. 그 다음 멘탈 관리법. 그 나쁜 생각이 들 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라는 사람은 왜 이럴까? 막 나를 자책하고 내가 막 안 좋게 보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질 것 같고 이럴 때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요. 뭐 질투하고 이런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근데 난 너 안 버려.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보세요. 뭔가 갑자기 딱 그 생각이 오래 안 가고 딱 끊어져요. 너가 그렇게 백날 너 스스로를 미워하고 탓해봤자 나는 너 버리지 않아. 나 너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되게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느낌이에요. 타인 누구도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 이 얘기를 절대 못 해줘요.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건 나예요. 서브스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 미워하는 너도 너고 너가 좋아하는 너도 너야. 그냥 다 너야. 너는 하나야. 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받아본 최고의 위로와 받고 싶은 위로. 이게 또 갑자기 위로가 나오네요. 받아본 최고의 위로? 나는 너가 뭘 해도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친구가 편지에 써준 적이 있는데 이 말을 얼마 전에 제 구독자님 편지에서도 받았어요. 방금 제가 한 말이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타인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이 말에 가까운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뭘 하든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진심이라는 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너가 사람을 죽여도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 정도까지는 와야 돼. 어떤 행위 또는 어떤 경우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느끼지 않는다면 왜 행복하다 느끼지 않는지 진짜 단순해요. 날씨 엄청 좋고 미세먼지 없는 날 환기시키면서 노래 크게 들을 때
너무 행복하고요.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막 재밌게 수다 떨고 놀 때, 날씨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집에 무드등 켜놓고 그날에 맞는 플레이리스트 골라서 막 들으면서 내가 할 거 하고 이러는 순간들이 다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빵과 커피를 먹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개인 크리에이터로서 인생의 목표, 이루고 싶은 것, 방향성 비슷하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제가 누군가 한 명한테라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관계라는 거는 없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항상 그걸 기억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좋을 때도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해요. 이 관계가 영원할 리는 없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솔직히 좀 슬프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 인생에서 어떤 좋은 영향을 주고 행복감을 좀 줬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도 잘 산 인생이 아닐까. 다음 카테고리는 그냥 하나의 개인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서 그냥 개인으로 다 묶어봤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나요? 근황을 물어봐 주셨어요. 올해 뭐 새로운 거 해볼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크리에이터로서도 그렇고 뭐 다음 달에 호주 여행도 가는 것도 그렇고 어떤 거를 올해는 좀 새롭게 해볼까. 그다음에 MBTI 요즘도 인프제 나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검사한 결과를 이렇게 띄워드릴 텐데요. 확실히 근데 요새 제가 좀 밖에 생활을 되게 많이 해요. 내향형이지만 일주일에 막 2번만 집에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향 비율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대신 엄청 많은 사람이 있는 거 싫어요. 보드게임 할 때는 7명, 8명도 모이긴 하는데 그런 일들이 막 엄청 자주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저는 본투비 내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생되는 걸로 다른 분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약간 고민 상담류들도 좀 있어요. 같은 인프제인데 스스로 사랑해지지가 않아요. 도움이 될 말이 있을까요? 이거 아까 제가 했던 말 그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다시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해보면 좋을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감정일기 쓰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좀 수치스러워도 내가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보듬어 줄 것인지 이거를 쭉 써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를 핥히는 말들 거의 끝물까지 내가 다 한 것 같다 싶을 때 근데 나는 그래 너 포기 안 해 라고도 생각을 딱 한번 해주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든든하게 의지가 된다. 다음은요. 타투 at my own pace처럼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법이 있을까요? 항상 내 길에 틀리고 맞고는 없다지만 정답이 있는 것 같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이 궁금해요. 제가 이쪽 팔에 타투가 이제 at my own pace라고 이제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나만의 속도로라는 뜻이에요. 어렵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회는 정답이 있는 대부분의 그 공동체 생활과 그 문화적인 면이 있어서 진짜 어려운데요. 나를 그렇게 뒤흔드는 요소들 있죠. 잠깐 멀리 떨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SNS를 했는데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 내가 타인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 SNS를 잠깐 끊어야 돼요. 내 속도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뭔지를 첫 번째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요소와 멀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비교하는 감정이나 이런 거 들 때도 비교하지 마! 이렇게 우리 뇌는 부정어를 입력하면 그게 긍정어보다 처리 속도가 느리대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비교하지 마가 아니라 너 지금 너가 할 거 해. 긍정에 가까운 문장으로 다른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진짜 신기한 게 뭐 하지 마 했던 게 뒷전으로 밀려요. 질투나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남에게 질투를 느끼는 자신이 실망스러운 요즘입니다. 이것도 방금 거랑 똑같은 거죠. 당연히 느끼죠. 왜 질투를 안 느끼겠어요? 저는 질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질투나 열등감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질투를 느끼고 열등감을 느낀다고 뭐 상대한테 해를 끼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질투심이나 열등감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는 방식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보면 돼요. 요즘 듣는 노래 다 공유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잘 듣는 노래 일단 아이브, 에티튜드랑 플루 그 민니의 허도 많이 듣고 그리고 찰리 XCX라고 읽는 거 맞나요? 너무 좋아요. 360이 제 최애입니다. 그 다음에 1999 제니의 러브 행오버 SM타운 그 30주년 앨범에서 미라클, 열정, 첫사랑미 태연의 디제스터 타이틀곡보다 더 많이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NCT 위시의 거의 대부분의 노래를 다 잘 듣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파 노래는 주기적으로 되게 잘 듣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순이 대 박순이 이게 마지막 개인에 대한 질문인데요. 질문해 주시면서 사실 박순이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는 내향형인데도 불구하고요. 집순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집에 3일 정도 그냥 거의 못 나가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냥 밖에 산책이라도 나가야 돼요. 약간 강아지가 된 기분이야.
산책을 시켜줘야 돼. 답답해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막 계속 있으면.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제가 독립하면서부터 원룸 생활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원룸 살면서도 이제 집순이신 분들이 있겠지만 보통 집순이신 분들은 다 방이라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공간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공간에 있다가도 질리면 저 공간에 들어가면 되고 문 닫고 내가 할 거 하고 이러면 저도 한 3일 이상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원룸은요. 내가 식사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화장실 빼고는 이 모든 게 하나의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공간에서 이틀 이상 갇히면 약간 진짜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나가고 싶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닌 분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이제 크리에이터 소라에 대한 질문을 좀 답변을 해드려 볼게요. 유튜브 시작 계기. 이거는 예전에도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화장품을 이제 너무 좋아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블로그도 하고 싶었고 하니까 뭐로 할까 하다가 그냥 뷰티로 한 거죠. 그래서 몇 개 막 그때는 내가 정직한 리뷰를 하겠어 막 이래가지고 멍청하게 아이폰으로 찍어서 올린 거죠. 조금 보정해서. 근데 원래 아이폰이 더 색감 제대로 안 잡히는 거 아시나요? 아이폰으로 찍으면은 실물에 맞게 보정을 좀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렸다가 그 당시에 또 완전 1세대? 1.5세대 유튜버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분 거를 보고 있었는데 예전 저의 소속사인 레페리 유튜버 그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포스터가 올라온 거예요. 뭐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블로그 시작한 지도 막 오래되지도 않았고 구독자 수나 뭐 이런 것도 많지 않았으니까 그냥 한번 지원해보지 뭐 했는데 된 거죠. 그래서 20명 정도 뽑는 그 육성 프로그램에 제가 돼가지고 막 미션 영상으로 아벤느 뭐 미스트 추천 영상 같은 거 만들어서 올려보고 사실 그 기수에서 제가 항상 자랑하고 다니는 건데 그 기수에서 1등이 민스코 언니였어요. 저희 기수에서. 그래서 스코 언니는 이제 바로 레페리랑 함께 하게 됐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 혹시 뭐 레페리랑 계약을 원하거나 앞으로 활동을 계속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면은 잘 검토해보고 이제 뽑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한 3명인가가 뽑혔나? 지원한 사람들 중에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 직장인이 아닌 크리에이터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을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 아까 그 부모님이 저한테 크게 압박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비슷한 게 별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제가 알바하고 승무원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취미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사실 이건 너무 취미였었고 나머지가 저의 메인이었어서 그 당시에는 사실 이거에 대한 그것만 있었죠. 면접 보면 막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오히려 이쪽에만 포커스가 있었지 여기에 대한 압박이나 여기에 대한 뭔가 컨트롤은 없었어요. 진짜 가장 결정적으로 터치가 없었던 부분은 제가 이걸 완전 본업으로 삼았을 때 이미 제 수익 창출한 거 뭐 소득 이런 거를 부모님이 다 보셨어요. 그랬을 때 문제 없겠구나 라는 판단이 드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무런 압박과 그런 거 없고 오히려 요즘엔 더 좋아하시죠. 그 다음 소라라는 이름의 의미 제가 영상에서 제 본명을 잘 말을 안 해요.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제 이름이 조금 되게 특이해가지고 이름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 어디에 이렇게 남기가 되게 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굳이 제 본명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밝히지 않는데 본명을 그래서 풀로 부르는 사람보다 본명에 솔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라 이렇게 부르는 게 친구들의 그냥 저를 부르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소라로 지은 겁니다. 그 다음 10년차까지 꾸준히 오게 된 원동력 솔송이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외를 하나요? 사실 솔송이가 진짜 가장 큰데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책임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몰랐는데 이제 크리에이터 일을 오래 해보다 보니까 와 성실함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 다음 앞으로의 추구미 유튜브 운영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는지 뭐 메이크업 추구미 이게 다 이어져서 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까지 그냥 다 맞물려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제가 뷰티에 갇힌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분명히 화장품이 좋아서 시작했고 여전히 화장품이 싫지 않아요. 눈에 띄는 제품이 있으면 궁금한데 사실 옛날만큼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 그때그때 막 다서 막 빠르게 리뷰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더 영역을 확장시키고 싶긴 해요. 뷰티라는 코어한 그림이 있는데 거기 안에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라 뷰티
뷰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이잖아요. 저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이 외향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 시각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그냥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끌리고 우와 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사람을 계속 보다 보면 이 외모 이외의 모습이 그 사람의 찐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끝판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빠졌을 때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조금 더 그래서 약간 제가 겟레디나 이런 거에서 말 많이 하고 솔라무숲 이런 거에서 뭔가 마인드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 이유가 저는 제 채널이 좀 그런 식으로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채널로서 성장하길 바래요. 그래야 저도 사실 제가 언제까지 30대 초반이에요. 그 왜 연진이가 하는 대사 있잖아요. 네 언제까지 어릴 거야? 너 언제까지 어려? 저보다 어리고 예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이 뭐냐? 저는 그 이면을 보는 눈을 내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에게 가꿔줘야겠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진짜 사랑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 보는 눈을 좀 기르자.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제 채널의 어떻게 보면 큰 방향성인 것 같아요. 추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저도 아마 죽을 때까지 이거를 완벽하게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면서 저도 한 번 더 가꾸는 거예요. 그냥 아직 멀었어요. 저 너무 애스키라서 아직 멀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우리 소라 채널에서 다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그 다음 본인 채널의 최애 컨텐츠 그리고 뭐 최애 영상 이 영상 메이크업 제일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물어봐 주셨는데 수리솔솔입니다. 저는 수리솔솔은 편집 분량이 정말 많은데 이거는 편집하는 것도 재밌어요. 근데 이제 조금 텀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제가 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콘텐츠를 자주 할 수는 없거든요. 조금 더 텀을 늘려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 콘텐츠를 놓고 싶진 않거든요. 일반인 우리 구독자분들까지 초대해서 수리소설을 계속 찍고 싶어요. 마치 파우치처럼. 이 영상 메이크업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 저는 그거 데이지크 광고 영상 그 데이지크 로즈 컬렉션 그때 메이크업과 그때 착장과 그때 그 무드가 너무 스스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다음 너무 뻔하지만 소라에게 솔송이라 아까 말했듯이 저의 원동력이자 영감의 원천이자 든든한 친구입니다. 구독자분들이랑 함께 만들어 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파우치 영상, 가방 영상, 향수 영상 오래 해왔던 영상들이 대부분 다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한 영상들이에요. 콘텐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뭔가 안구독방이든 어디든 이렇게 물어보면 막 아이디어도 조금씩 주시고 거기서 디벨롭돼서 만들어진 영상들도 있고 저희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든든한 친구는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다 성격들이 좀 비슷한지 그 당시 한 몇 년 전에 저랑 같이 컨텐츠를 찍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구독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너무 든든한 힘을 주셨고 진짜 든든한 친구 같은 느낌이고 그다음에 기억에 남는 구독자 한 명 딱 꼽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억에 남은 걸 뽑아보자면 저는 뮤제를 좀 뽑고 싶어요. 아마 지금 이거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진짜 처음 저를 만났을 때 구독자와 유튜버의 관계로 만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어떤 조언을 정말 그냥 조언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실제로 실현을 시켜서 어엿한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크리에이터와 크리에이터의 입장으로 이제는 친한 동생과 언니의 입장으로 이렇게 만난 게 이게 10년 차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너무 좋다. 사실 제가 연두콩 언니를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그 연두콩 언니와 저의 관계 같은 게 또 생길 수 있나? 라고 봤었을 때 생긴 거예요.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뮤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다음에 10명 이상 팬미팅 계획 없으신가요? 전속으로 지금 소속된 회사가 없어요. 근데 팬미팅 정도를 하려면 전속인 회사가 있어야 다 꾸려주시고 좀 도와주시기가 좋아서 까지는 팬미팅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다대일보다는 1대1에 조금 더 강해서 그리고 1대1을 더 좋아해요. 다음은 레드오션인 유튜브를 지금 시작한다면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당연한 말인데 그 유튜브를 너무 깊은 생각을 하면서 꾸려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새 뭐 유튜브 며칠 만에 몇만 구독자 모으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타게 만드는 법 이렇게 해서 막 나오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무슨 소용이 있나 싶거든요. 물론 내가 마치 주식과 같아요. 유튜브를 단타처럼 하려고 한다. 내가 빨리 들어가서 뭔가 빨리 성과를 내서 내 이거 엑시트하고 나올 거야. 약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신다? 그러면 그 방법을 따르세요. 그거 돈 주고 배우세요. 그냥 돈 주고 배워서 알고리즘 타는 법 다 배워서 그거 하라는 대로 똑같이 그냥 다 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이 유튜브 만약에 시작하면 뭐 끝까지 가져가고 싶고 늙어서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하고 싶어. 그러면 본인이 뭘 좋아하고 본인이 어떤 걸 해야 꾸준히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꾸준히 할 수 있을지라는 걸 알고 시작해도 중간에 바뀌어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시간과 돈과 많은 것들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흘러가는 대로 맞춰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알고리즘 탔어. 그래서 구독자가 빡 늘었어. 그거 책임질 수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한 번에 빵 뜨는 것들에 대한 책임은 왕관의 무게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하시는 일 하면서 취미 삼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첫 번째 조언을 드리자면, 뭐 달라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통일감 있는 주제를 처음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여행이면 여행. 근데 여행도 예를 들면 소이 그 여행 유튜버 친구처럼 여자 혼자 뭐 되게 색다른 곳을 가보기 이런 것도 있고, 국내만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되게 자신의 취향을 뾰족하게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찾아가시면 언젠가는 그 매력을 아는 사람이 붙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고, 처음에는 나도 뭐 어쩔 수 없다면 그냥 그 넓은 콘텐츠로 해보다가 점점 뾰족하게 사포질해서 다듬어도 돼요. 와, 나 이렇게 오래 찍을 줄 몰랐는데. 그다음에 전업 크리에이터로서 업무, 스케줄,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뭐 예를 들면 촬영일, 편집일 따로 지정해두고 하시는지. 저는 좀 사실 프리한 것 같아요. 저보다 좀 채널 규모가 크신 분들은 확실히 조금 더 체계적으로 뭐 업무, 스케줄, 시간 관리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막 그 정도로 큰 채널이 아니기도 하고, 저는 저의 개인 스케줄에 조금씩 맞춰서 이렇게 보통 다 짜는 편이고요. 보통 흐름을 생각해보면 저는 촬영날 이렇게 밤늦게 촬영하면 그날은 이제 촬영만 하고 끝나지만, 보통 저는 낮 시간에 촬영을 하거든요. 제 리뷰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러면 그날 보통 컷 편집까지는 다 끝냅니다. 그 다음에 그 후반 작업을 이제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부터 조금씩 나눠서 하고요. 하루에 어떤 식으로 할지를 다 짜놓고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좀 적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스케줄 관리는 보통은 비즈니스나 영상 관련된 건 노션으로, 그것도 막 엄청 화려하게 안 하고 진짜 그 달력에 며칠날 뭐하고 이것만 적어놔요. 그리고 편집 관련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저는 이제 전업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옛날에 저는 이제 제가 혼자 다 컨트롤하는 게 됐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약간 버겁다고 느끼는 게, 저한테 있어서 제일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게 편집 시간이에요. 비즈니스 영상, 협업 영상들은 이제 편집자를 좀 쓰고 있거든요. 그것만 이렇게 딱 맡길 수 있어도 제가 뭔가 인풋을 더 넣을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창작자로서의 역할만 요새는 하고 싶어서 점점 더 편집자를 조금 더 다른 방면으로도 좀 써볼까. 좀 더 저는 인풋을 많이 넣고 창작 활동을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요새는 좀 스케줄과 시간을 관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오래 말할 줄 몰랐어요. 지금 약간 목이 좀 따갑고 입이 좀 건조하거든요. 이 영상이 제발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도 꾸준히 저를 잘 봐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버튼 온 거 제가 언박싱을 못했어요. 원래 언박싱도 찍을까 하다가 그냥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같이 좀 보여드려야 솔송이 분들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Q&A 할 때 보여드려야지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되게 가볍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고요.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